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직전 복습을 해야겠죠? 수업 직전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학생 버전입니다. 교재 7쪽 그림 보자. 고려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였지. 병난도가 무역에 유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 개경과 가까운 예성강 하구에 있었고 물이 깊어서 큰 배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항구였기 때문이지. 그래서 병난도는 어떻게 발전했어?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발전했지? 어느 나라들과 무역했니? 송나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대식국, 일본 등의 나라와 무역했지. 아라비아 상인들로 인해 지금까지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지. 그림을 보니 무엇을 알 수 있어? 고려가 여러 나라들과 활발하게 무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비싼 물건들은 누가 사용했어? 돈이 많은 귀족들이 사서 썼지. 고려가 수출하는 물건이나 수입한 물건은 누구를 위한 물건이 대부분이었어? 돈이 많은 귀족들을 위한 물건이지. 그만큼 귀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었지. 그래서 고려의 문화를 무엇이라고 해? 귀족을 위한 문화라고 했지. 이것이 고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었어? 사치스러운 귀족들의 생활을 뒷받침하느라 백성들이 힘들었지. 8쪽 본문 질문이야. 통일신라가 왕위 다툼으로 혼란한 틈을 타 지방 세력이 성장했지. 자신의 지역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호족들은 어떤 일을 했어? 똑똑한 인재들과 손을 잡고 새 나라를 세웠지. 이 시대를 뭐라고 했어? 후삼국 시대라고 했어. 궁예가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이야? 고구려를 잇는다는 꿈을 간직한 나라였기 때문이지. 그림 질문이야. 지도 보면 후고구려의 영토는 어디야? 신라의 북쪽 영토를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 이렇게 나라를 성장시켰던 궁예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등 포악한 왕으로 변했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궁예를 내쫓아버렸지. 왕건은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어?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라는 뜻으로 고려라 지었지. 견훤이 세운 후백제는 어디에 있어? 호남 지방에 있지. 강한 나라였던 후백제는 언제부터 약해졌어? 고려와의 고창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는 점점 몰락해갔지. 신라의 경순왕 보자. 경순왕은 신라가 점점 약해지자 어떤 결단을 내렸어? 왕건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항복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려에 항복했지. 후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떤 나라야? 고려지? 9쪽 그림 질문이야. 고려를 통일한 왕건이 뭐하고 있어?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애쓰고 있지. 이 정책을 무엇이라고 하지? 민족 융합정책이라고 하지. 또 호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지. 그래서 어떤 정책을 썼어? 결혼 정책을 썼지? 본문 질문이야. 하지만 왕건의 바람과는 다르게 고려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지? 왕건의 부인과 자식이 워낙 많다 보니 왕의 장인들이 서로 자기 손자를 왕으로 만들려고 싸우는 일이 많았지. 그래서 왕도 자주 바뀌었지? 10쪽 그림 질문이야. 광종은 어떤 정책을 실시했어? 과거제와 노비 안건법을 실시했지. 과거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유교를 공부한 사람들이지. 왜 과거에서 유교를 공부시켰어? 유교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을 강조한 학문이기 때문이지. 과거제를 실시한 결과는 어땠어? 과거 시험으로 뽑은 관리들은 왕의 말을 잘 따랐기 때문에 호족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었지. 노비 안건법이라고 적혀있는 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노비에서 평민이 된 사람들이지. 왜 노비에서 평민들을 만들었어? 노비는 호족들의 재산을 늘려주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호족의 군인이 되어 전쟁에 나가기도 했지. 그러니 노비가 많으면 호족의 세력이 세지지. 반면 평민이 많으면 나라에 세금도 내고 군인이 되기도 하지. 그러니 평민이 많으면 왕의 힘이 세지지. 그래서 노비 안걸법을 실시한 거지. 11쪽 본문 질문이야. 그런데 과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귀족들이 어떤 세력으로 성장했어?
문벌귀족으로 성장했지. 문벌귀족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왕실이나 문벌귀족끼리 결혼했지. 그림 질문이야. 그림에 서 있는 아저씨는 이자겸이지. 이자겸 옆에 서 있는 인종은 이자겸의 두 딸과 결혼했지. 왜 이렇게 결혼한다고 했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지. 이러니 이자겸의 권력이 어땠어? 아주 강했지. 반면 왕권은 어땠어? 본문 질문이야. 그러니 인종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이자겸을 몰아내려고 했지. 입김새를 먼저 한 이자겸이 어떻게 했어? 부하인 척준경을 지켜서 궁에 불을 지르고 반란을 일으켰지. 하지만 이자겸은 어떻게 되었어? 척준경의 배신으로 이자겸의 나는 실패했지. 이러니 인종의 마음은 부쩍 서글펐지. 그때 묘청이라는 스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개경의 명당 기운이 떨어졌기 때문이니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다시 왕권이 강해질 수 있다고 했지. 12쪽 그림 질문이야. 그림 보면 김부식과 묘청의 세력이 대립하고 있지. 두 세력은 왜 싸웠어? 묘청파는 서경으로 천도하자는 거고 김부식파는 서경천도를 반대했지.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의 귀족들은 왜 서경천도를 반대했어? 왕이 서경으로 가버리면 개경에 남은 신하들의 세력이 줄어들기 때문이지. 하지만 인종은 서경으로 천도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지. 인종은 결정을 어떻게 내렸어? 묘청들이 자꾸 주장하니까 결정을 내렸어. 하지만 서경에 짓던 궁궐이 어떻게 됐어? 불에 탔지. 그러자 인종은 어떤 결정을 내렸어? 서경천도를 하지 않기로 했지. 입장이 난처해진 묘청은 어떻게 했어? 서경에 대의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지. 이 소식을 들은 인종은 어떻게 했어? 김부식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후 서경으로 보냈지. 결국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어떻게 되었어? 김부식의 공격을 받은 묘청의 반란은 1년 만에 진압되었지. 14쪽 본문 질문이야. 문신이었던 김부식이 묘청을 진압하러 간 이유는 무엇이었어? 당시 고려에서는 문신 위주의 정치를 했기 때문이지. 고려는 문신 위주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문신과 무신을 심하게 차별했지. 그래서 과거 시험에도 무신을 뽑는 시험이 없었지? 또 무신은 아무리 애를 써도 높은 벼슬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지. 총사령관도 누가 되었어? 문신들이 총사령관을 했지. 이런 상황이니 무신들은 불만이 많았지. 그림 질문이야? 어떤 그림이야? 의종 때 벌어진 무신의 난이지. 왜 무신의 난이 벌어졌어? 무신에 대한 차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 그러니 이제 무신들의 세상이지. 무신 뒤에 쌓인 것들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야? 무신들이 문신들에게 빼앗거나 백성들에게 걷어들인 거지. 그러니 무신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불만이 많았지? 20쪽 본문 질문이야. 고려창자는 오늘날에도 고려창자의 모양과 비색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우수했지. 특히 고려청자가 유명한 까닭은 무엇이니? 상강기법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새겨 넣었기 때문이지. 귀한 옥빛과 높은 하늘빛을 닮은 청자의 비색을 만들어내는 비결은 무엇이니? 유약을 만드는 방법과 가마의 불 조절에 달려 있었지. 그만큼 만들기가 어려워서 10번에 두세 번만 성공할 정도였지. 그러니 값도 무척 비쌌지? 그림 질문이야. 그런데 그림 보면 귀족들은 비싼 고려창자로 무엇을 만들었어? 장식용으로 만들기도 하고 술잔, 그릇, 술병, 베개, 꽃병, 의자 등을 만들어 사용했지. 심지어 청자로 기아를 만들어 지붕에 얹기도 했지. 이런 점만 봐도 고려의 귀족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지. 그만큼 백성들이 힘들었겠지. 21쪽 지도 보자. 고려청자가 처음 만들어진 곳은 어디야? 강진이지. 강진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서 어떤 점이 좋았어? 교통이 편리했지. 광진의 청자가 유명했던 이유는 무엇이야? 광진에는
청자 만들기에 좋은 흙이 많았기 때문이지. 하지만 고려 말에는 더 이상 고려 청자를 만들 수 없었어. 왜 만들지 못했어? 외구의 침입 때문에 청자를 만드는 가마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지. 그러니 도공들도 살 곳을 찾아 떠나면서 더 이상 청자를 만들지 않게 된 거지. 22쪽 본문 질문이야. 도자기 이름은 어떻게 지었니? 만드는 방법이나 무늬를 넣는 방법, 무늬의 종류, 도자기의 모양에 따라 지었지. 22쪽 그림에 있는 도자기 이름은 무엇이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이름을 붙이면 무엇이야? 청자지. 어떤 기법으로 무늬를 새겼어? 상감 기법으로 무늬를 새겼지? 어떤 무늬가 들어갔어? 구름과 항문이 들어갔지. 모양은 어때? 입구는 좁지만 어깨 부분이 넓은 모양이지. 이런 모양이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매병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그럼 이 도자기 이름은 무엇이야? 상감, 청자, 운항문, 매병이지? 이렇게 수업 직전 복습을 해주면 배웠던 내용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서 좋겠죠. 이제 왜 강화도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곳이었을까라는 주제로 이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생 버전입니다. 먼저 교재 29쪽 생각열기 보자. 소제목이 뭐지? 몽골의 침입으로 고려는 어떻게 되었을까지. 첫 번째 발문이야. 몽골은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28쪽 지도 보자. 몽골은 어디에 있는 나라야? 두 번째 발문이야. 몽골은 왜 고려를 침입했을까요? 몽골이 고려를 침입했다는 거네. 왜 침입했을까? 세 번째 발문이야. 몽골과 싸운 고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몽골의 침입을 받은 고려는 어떻게 되었을까? 고려의 백성들은 어땠을까? 발문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제 연대표 볼까? 이번 시간에는 고려 중기부터 고려 멸망까지의 역사를 배울 거야.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보자. 우리나라 연대표 맨 앞부분에 뭐라고 쓰여 있어? 윤간의 여진정벌, 동북구성 싸움이라고 쓰여 있지. 윤간이라는 장군이 북쪽에 있던 여진족을 몰아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는 아는 사건이 나왔지. 읽어볼까?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했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무신의 난이 일어났지. 그 다음에는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났지. 그 다음에는 만적의 난이 일어났지. 이 시기에 연대표를 보니 무엇을 알 수 있어? 난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몽골과 통교하지. 통교가 무엇이야? 국가 간에 교류를 튼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몽골에 1차 침입이 일어났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강화천도가 있지. 천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도읍지를 옮긴다는 뜻이라고 했었지. 몽골의 침입으로 도읍지를 옮겼네. 1270년 보니 어떤 일이 있었어? 개경 한도가 있지. 환도는 무슨 뜻일까? 다시 개경으로 도읍지가 돌아왔다는 소리야. 1231년부터 1270년까지 약 40년 동안 몽골의 침입을 받은 고려는 어땠을까? 그 다음 읽어보자. 1년이 삼국유사를 지었지. 가로 안에 뭐라고 쓰여 있어? 추정이라고 쓰여 있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때쯤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왜구의 침입이 시작되었지. 왜구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왜구는 일본의 해적을 말해. 이때는 일본을 외나라라고 불렀어. 고려청자에서 왜구의 침입으로 해안가에서 청자를 더 이상 만들지 못했다고 했지. 이때부터 왜구가 많이 침입하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홍건적이 침입했지. 홍건적이 누굴까? 왜 홍건적이라고 부를까? 홍건적이 누군지, 왜 쳐들어왔는지 본문을 읽고 알아보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문익점이 목화실을 가져오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채영이 왜구를 격파했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위화도 해군이라고 되어 있지.
회군이란 군대가 돌아왔다는 뜻이야. 군대가 어디로 갔다가 왜 돌아왔는지 본문을 읽고 알아보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고려가 멸망되고 조선이 건국되었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한양으로 천도하지. 이렇게 여러 사건이 있었지. 이번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 읽어보자. 한반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어떤 나라들이 있었어? 처음에는 송나라가 있었지. 그 다음엔 어떤 나라가 생겼어? 금나라가 생겼지. 금이 송을 강남으로 몰아냈다고 쓰여있지. 남쪽으로 쫓겨났다고 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게 됐어? 남송이라고 부르게 되었지. 고려에서 무신해난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 칭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몽골 제국이 궁을 정복했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몽골 제국이 원나라를 세우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남송이 멸망하고 원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지. 고려에 문익점이 모카씨를 들여올 무렵에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 명나라가 건국되었지. 그리고 원나라는 쫓겨나게 되지. 자, 그럼 우리 중국사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 지난번에 중국의 북쪽은 금나라가 차지했고 남쪽은 남송이 있었다고 했지. 송나라가 문치주의 때문에 군사력이 약해져서 북방민족이 강해졌다고 했어. 북쪽도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한테 영토를 빼앗긴 것이었지. 이때 몽골 초원에 살던 몽골족이 힘을 키우고 있었어. 28쪽 위에 있는 지도 보면 몽골이 있지. 이곳은 초원이 넓게 펼쳐진 곳이야. 그러니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았을까? 유목을 해서 살았겠지. 유목민들은 가축을 기르기에 여러 곳으로 이동하며 살기 때문에 작은 부족을 이루며 살았어.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싸움도 잘하고 강했어. 게다가 겨울이면 춥고 먹을 것 구하기가 어려웠겠지. 이렇게 혹독한 자연 조건에서 강인한 정신과 불굴의 체력으로 버틸 수 있었어. 그러니 이들을 이끌고 나라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겠지. 그런데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면 이들을 이끌어서 나라를 세우고 영토를 넓힐 수가 있었어. 그래서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우고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야. 이때 몽골에서도 강력한 지도자가 탄생하지. 누구니? 칭기스칸이지. 칭기스칸은 흩어져 있던 몽골족을 통일해서 강한 나라로 만들었어. 그가 이끄는 몽골족은 얼마나 강했는지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다고 해. 28쪽 아래에 있는 지도에 몽골이 차지한 영토 보자.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 이렇게 강력한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온 거야. 우리나라 연대표 보면 1232년에 강화도로 천도라고 적혀있지. 몽골의 침입 때문에 강화도로 천도를 한 거야. 1270년 보니 어떤 일이 있었어? 개경 한도가 있지? 몽골과 고려가 화해를 해서 고려 정부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이후 몽골이 원나라를 세웠지. 그리고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했지. 어떤 나라건 처음에 건국할 때는 강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가 엉망이 되면 다시 약해졌지. 원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 우리나라 연대표 보면 왜구와 홍건적이 우리나라에 침입했다고 적혀있지. 왜구 때문에 고려에서는 고려 청자를 더 이상 만들지 못했다는 것도 배웠지. 원나라가 힘이 약해지니 왜구가 날뛸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홍건적은 한족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면 돼. 원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나라지? 그러니 중국 본토에서 살던 한족이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겠지. 이들은 다시 한족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원나라의 힘이 약해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 기회는 이때다. 그러니까
이때를 틈타서 원나라를 몰아내자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래서 빨간 두건을 쓰고 난을 일으켰어. 이것을 홍건적의 난이라고 해. 결국 한족이 명나라를 세우고 원나라를 몽골 고원으로 쫓아낸 거지. 선생님 버전입니다. 몽골 고원에 살던 몽골족은 칭기스칸이 이끌면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나라였다고 했죠. 어떻게 몽골이 세계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는 잠깐 살펴볼까요? 우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과 불굴의 체력으로 버텨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개개인의 부족들이 뛰어나서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부족들을 하나로 뭉치기가 힘들었어요. 이때 나타난 징기스칸은 워낙 뛰어났었기 때문에 이들을 잘 이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비단으로 만든 갑옷과 활만 지닌 가벼운 차림으로 말을 타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유럽에서는 온몸에 철갑옷을 두른 기사들이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무거운 갑옷을 입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 이들에 비해 무척 몸이 가벼웠겠죠. 그래서 적진에 빠르게 쳐들어갈 수 있었어요. 게다가 몽골인은 3살부터 말을 타기 시작해서 소년이 되었을 때면 자신의 손발처럼 자유자재로 말을 부릴 수 있었다고 해요. 한 사람이 서너 마리의 말을 이끌고 가다가 타고 있는 말이 죽으면 옆에 말로 갈아타고 적진으로 돌격해 들어갔으니 엄청 빠르고 강했겠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고기를 말려 가루로 만든 보르츠라는 식량을 가지고 다녔어요. 대개 전쟁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서 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보르츠는 가벼웠기 때문에 1년치 양식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식량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일은 없었겠죠. 또 최첨단 무기인 큰 돌덩어리를 날릴 수 있는 투석기, 화약을 이용하여 돌이나 새에 불을 붙여 쏘는 대포, 접근 공격에 사용했던 화염 방사기 등의 무기가 있었어요. 훗날 로켓에 기원이 되는 무기도 있었다고 하니 천하무적이었겠죠. 이러니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온 거예요. 처음부터 고려를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몽골에 쫓겨 도망가던 거란을 쫓다가 거란이 고려에 들어오자 함께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후 고려에 더 많은 조공을 바치도록 요구하다가 쳐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이때 고려 정부는 몽골에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강화도로 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몽골이 무척 화가 났었겠죠? 몽골이 세계를 빠르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잔인의 귀 때문이에요. 항복하면 간용을 베푸지만 끝까지 저항하면 모조리 죽여버릴 정도였으니 많은 성들이 저항보다는 항복을 택했었던 것이죠. 이런 몽골한테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천도를 한 거예요. 이러니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몽골의 침입을 9차례나 받으면서 무척 힘들게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고려의 백성들도 대단하죠? 이런 몽골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웠으니까요. 몽골 역시 계속 고려와 싸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랜 전쟁이 지치기도 했지만 남송 때문에 고려와 전쟁을 오래 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몽골과 고려는 강화를 맺고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고려와 강화를 맺은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를 건국하고 남송을 멸망시켰죠. 한동안 몽골은 고려를 달래며 잘해 주었지만 때때로 진기한세를 갑자기 많이 바치라고 하는 등 조공이나 공여를 많이 요구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고려를 다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강했던 원나라였지만 뒤로 가면서 약해졌죠. 원나라 때 마르코 폴로가 여행한 것을 쓴 동방견문록이 나왔어요. 그만큼 원나라는 무역을 많이 했던 나라였으니 무역으로 돈도 많이 번 나라였어요. 그래서 무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중요 지역마다 역을 두는 역참제를 실시했어요. 역에 말과 쉬는 곳이 있어서 여행하다가 힘이 들면 그곳에서 쉬고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말을 바꿔 타기도 하게 만든 것이 역참제예요. 또 무역길도 많아졌는데 이 길이 모두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로 통했으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아니라 모든 길은 대도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자유롭게 무역하기 시작했으니 중국과 서양의 교류가 활발해졌겠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따로따로 놀았던 유럽과 중동, 중국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서로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이때부터를 본격적인 세계사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원나라가 세계사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당시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러니 무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역시 그 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홍수와 가뭄, 전염병까지 도니 세금 걷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황실에서는 지금의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에 빠져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 나라 꼴이 엉망이고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남송에서 살던 한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천재지변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까지 많이 걷으니 불만이 많이 쌓였겠죠.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한족들이 홍건적이 돼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약해진 틈을 타서 공민왕이 개혁 청취를 해서 영토 수복을 하지만 홍건적의 난으로 고려도 혼란스러웠죠. 홍건적의 난으로 원나라는 몽골 고원으로 쫓겨나고 명나라가 세워졌죠. 여기까지 생각열기의 발문과 연대표를 살펴보았어요. 이제 교재 30쪽 생각 키우기를 볼까요? 학생 버전입니다. 30쪽 그림 질문이야. 강화도 보이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큰 섬이야? 네 번째로 큰 섬이지. 강화도는 어디에 있는 섬이야?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항해로 모아지는 곳에 있는 섬이고 산도 많지. 이렇게 세 개의 강이 흘러서 황해와 만나니 물살이 어때? 아주 세지. 또 강화도에는 강도 많이 흘러서 평야도 많고 갯벌도 많은 데다가 육지와 가까워. 육지와 가까우니 사람이 살기 좋았겠지.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지. 그러니 유적과 유물이 많을까? 그래서 강화도를 뭐라고 불러? 역사의 섬,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부르지. 또 강화도는 개경과 가깝니? 그러니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도읍지와 가까우니 중요한 곳이었지. 여마는 어디 사이에 있는 바다야? 강화도와 김포시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바다지. 여마는 어떤 곳이야? 서해를 따라 올라온 배가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뱃길이지. 그런데 물살이 어때? 물살이 아주 빠르고 거센 곳이지. 그래서 몽골의 침입에도 어떻게 했어? 몽골이 침입하자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피난을 갔지. 연대표에서도 봤지? 강화도로 천도하는 곳. 왜 강화도로 갔다고 쓰여 있어? 우선 개경과 가깝고 몽골군이 쳐들어오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28쪽 몽골의 지도 보자. 어디에 위치해 있니? 넓은 추원에 위치해 있지. 바다에 익숙할까? 바다는 익숙하지 않겠지. 그러니
몽골군이 바다는 건너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바다 건너로 도망간 곳이지. 31쪽 그림 질문이야. 첫 번째 지도 보자. 언제 지도야? 몽골이 침입하기 전 지도지. 이렇게 울퉁불퉁했으니 천혜의 요새였지. 천혜의 요새가 뭐야? 자연적으로 생긴 지형 덕분에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곳이지. 두 번째 지도 보자. 언제 지도야? 몽골이 침입한 후의 지도지. 왜 이렇게 변했어? 도읍지를 강화도로 옮기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되자 농사 지을 땅을 만들기 위해서 간척 사업을 했기 때문이지. 간척 사업이 뭐야? 땅을 넓히려고 바다를 메우는 것이야. 그러니 해안선이 어떻게 되었어? 울퉁불퉁했던 것이 단순하게 변했지. 이러니 적이 쳐들어오기 좋았을까? 세 번째 지도 보자. 언제 지도야? 1800년대 지도지? 간척 사업을 심하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어? 해안선이 단순해지고 넓게 퍼져 있던 갯벌도 사라졌지. 그래서 지금은 강화도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니 다리 건너가니 다리로 건너가도 돼. 간척 사업으로 좋았던 점은 뭐야? 농사 지을 땅이 많이 생긴 것이지. 간척 사업으로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일까? 해안선이 단순해지고 넓게 퍼진 갯벌이 사라져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어려웠지. 이번 시간에는 수업 직전 복습과 생각 열기를 살펴보았고, 생각 키우기에서는 강화도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강화도가 간척 사업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몽골의 침입으로 고려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